진짜로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뭘 유산으로 받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꿈을 꾸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 세계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켈리체님은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의 빚더미에서 현재는 연매출 7천억 사업을 이뤄내시고 현재는 요트로 세계 여행 중이시죠. 너무 유명한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리고 새로운 신간 웰싱킹의 저자 켈리체님을 모시고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제가 드로우 앤드류님 팬인데 이런 인터뷰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먼저 20대를 위한 질문들인데요. 켈리체님이 만약에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것을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다양한 경험 다 해보고 20대는 무조건 경제적 독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부자든지 부인 또는 남편이 얼마나 부자라서 돈을 많이 줘도 스스로 독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안정감 있게 평화롭게 풍요롭다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대는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실행력을 쌓아야 돼요. 실행력이 없는 아이디어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20대 때 진짜 앤드류님처럼 미국도 가보고 켈리처럼 가서 다양한 실패도 해보고 진짜 일본 갔다가 2달 만에 찌질하게 돌아와 보고 이러면서 실행력을 하고 또 죽도록 한번 해봐야 돼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해도 안 죽거든? 근데 내 나이에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죽어. 그런데 내가 20대 때 죽을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게 파워가 생긴 거잖아요. 그 20대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20대들에게 이런 공부는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20대 때부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머릿속에 비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람 공부를 좀 해야 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좋게 반응하던데 내가 같은 말이라도 나쁘게 반응하네? 그러면서 점점점 말 공부, 리더십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대들은 너무 이런 질문들이 막 고픈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 직업으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20, 30대 때는 내 인생에 갈 수 있는 최고치를 빨리 가서 복리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준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이런 직업은 절대 안 돼. 돈을 적게 들더라도 진짜 내가 성장하는 진짜 돈은 언제 버냐면 30대 때 40대 때 버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20년 동안 500명을 연구했는데 돈을 안 받는 일도 내가 성장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 켈리체님이 어린 시절로 돌아봤을 때 나는 이런 게 조금 남달랐던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맘먹으면 실행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 여자이기 때문에 누가 간다면 오빠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진짜 서울 한 번도 안 가봤고 버스도 한 번도 안 타봤고 근데 내가 엄마가 준 10,000원으로 제가 서울까지 가잖아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도 나 일본 가서 이제 디자이너를 공부할래. 와이셔츠 공장에서 3년이나 그 미싱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옷 만드는 건 또 자신 있었고 또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학원들을. 디자인이 일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가야 되겠는데 언제 비행기 타고 있고 유학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패션이 전부 다 유럽에서 건너온다는 거죠. 나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언제 비행기 타고 있어. 봉주류도 몰랐는데 그것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켈리체님 보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포부가 남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큰 포부를 갖는 비결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세상의 꿈을 이룬 1000명 정도를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꿈을 이룰 것이다 못 이룰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꿈은 어차피 못 이룰 것이기 때문에 꿈으로 꾸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다가가는 방법은 모르지만 이건 내 꿈이야. 난 꼭 언젠가는 다가가고 말 거야. 여기에 오늘 내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매일매일 조금만 액션을 하다 보면 생각도 모르게 엄청 내가 성장해 있거든요. 혹시 켈리체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걸 알고 나서, 그러니까 시크릿, 부자들만의 방법.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마흔에 빚이 10억이나 졌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다시 살아보기로 한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명확한 꿈을, 데드라인을 넣어서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200억을 5년 안에 벌 거야, 그걸 하고 진짜 매일매일 되뇌이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면 안 되죠. 제가 10억의 빚이 있었고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기에 더 가까이 가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나한테 적용하기 시작해서 제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죠. 30대가 돼서 진로를 바꾸는 거를 고민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대 진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되는데 진짜 5년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웬만큼 최고치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처음에 한 2, 3년, 5년 안에 거의 많이 성장했고 성장은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오래 했다고 오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광고업에서 일을 하다가 막판에 제가 도시락을 팔았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42이었었는데 그 5년 집중해가지고 업계에서는 최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패션 공부했던 것들이 다 녹아들었어요. 제가 만든 초밥은 색깔이 조화롭고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도시락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괜찮아요. 바꾸셔도 돼요. 30대 때 뭔가를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고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회장님처럼 무엇이든 시작하고 도전하는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패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실패를 하지 않으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장하기도 없고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남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저들에 비해 나는 정말 이룬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공순이 출신이고, 그런데 일본에 딱 갔는데 그때 이제 패션 모델도 하고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부잣집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엄마가 자기 소원이 일본 가고 싶어요. 그럼 엄마 와야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셨어요. 이제 학교에서 보면 완전 짱이잖아요. 막 학생회장에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딱 와서 보면 엄마가 키도 조그만 하시고 이제 완전 몸빼 입고 오신 거죠.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재벌집 딸이 우리 엄마가 왔는데 나 좀 부끄럽다 그랬더니, 언니, 그래도 언니 엄마잖아. 이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와, 내가 진짜 가면을 쓰려고 했었구나. 나는 난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엄마 손잡고 다니고 학교 다 엄마 돌아다니고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이분이 저희 엄마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수 쳐주고, 그냥 그때부터 오히려 더 좋게 보고, 나는 숨길 필요도 없었고. 자격지심은 남하고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출발선이 다른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출발선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느냐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멀리 갈 것을 집중을 해서 생각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들이 그때 큰 계기로 이제 제가 없어졌어요. 요즘 이제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들, MZ세대를 보면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계층 사다리가 없어진 세대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현실적으로도 느껴지고,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정말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듣고 싶어요. 뉴스 볼 때마다 이 세상엔 살아볼 만한 나라도 아니고 MZ시대는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나쁜 것은 다 우리한테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쉬운 예로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도단인 부자가 얼마 안 돼요. 3,0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1,900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거의 70%가 켈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로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뭘 위산으로 받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꿈을 꾸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 세계는 그냥 매일 그 꿈에 가기 위해서 조금씩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